절대 중간에서 땀이 멈추면 안 돼요. 물방울 형태로 맺히지 않는 그런 소재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게 레이어링 시스템을 관통하는 바로 땀 관리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교육 때 늘 강조하죠. 제가 땀 관리. 장갑이 땀에 거의 젖었어, 땀에. 그래서 장갑 항상 겨울에 그냥 플리스, 속건, 그 다음 보온성 있는 거랑, 그 다음 두꺼운 패딩이 들어가는 방수 투수 자켓 챙겨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중간중간 쉴 때 정말 유용하겠죠? 이 눈밭에도. 장갑. 됐어. 이렇게 장갑 젖은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보온 장갑을 껴줘야지 손에 동상 먹을 수 있겠죠. 장갑은 2개. 겨울에 그래서 2개씩 챙겨 다니면 좋은 게 장갑, 그 다음 아이젠. 자, 여기 지금 아이젠 바로 풀어 쓸 수 있게끔, 이제 얼음과 눈이 많은 지역은 바로 꺼내 쓰시고, 하나 보조로 경량이 작은 거 하나 또 따로 챙겼습니다. 예전에 제가 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 된 사용했던 그 아이젠이 이 안반 지역 하산하다가 끊어졌어요. 이 안반 뒤틀림이 생기니까 하중이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뒤틀어진 것 동시에 특정 부위가 약해진 부분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응급으로 파라코드를 아직 홈이 남아있는 그 부분, 나머지 부분 연결해가지고 파라코드로 좋았었고요. 그 다음 그때 벨크로가 없었다 그러면 아마 튕겨 날아갔을 거예요. 신발 확 벗겨서 크게 위험할 뻔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이젠을 선택하실 때 이 벨크로가 있는 거 선택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어쨌든 아이젠도 소모품이다. 한 4, 5년 쓰다가 이 연결 부분, 특히 밴드 부분, 고무 탄성 부분, 그 부분이 혹시 갈라진 부분 없는지 잘 체크했다가 갈라졌으면 빨리 얼마나니까 사시면 되고, 스파이크죠. 밑에 있는 스파이크는 많은 말수 좋긴 합니다. 요즘 뭐 20 몇 개짜리도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13개짜리 메인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썼어요. 7년 정도 쓴 것 같은데. 7년 썼는데 안 떨어진 게 있고, 5년 썼는데 떨어진 게 있어요. 제품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또 그걸 사용했던 그 지형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 다음 백업으로 아주 가벼운, 그 다음 8개짜리 스파이크까지, 또 아이젠은 따로 챙겨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백업. 양말, 아이젠 2개, 그 다음, 장갑 2개, 아이젠 2개, 양말은 최소 2개고요.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기본 갈아 신을 양말, 추가적으로 하나 더, 그리고 플러스 방수 투습 양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계곡 같은 데 빠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빨리 갈아 신으면서 이 젖은 신발에 또 이게 그 습기가 양말에 닿으면 또 양말 갈아 신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방수 투습 방수 양말 따로, 그것도 몇 년 됐네요. 오래됐네요. 그 백업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양말이 지금 3개 있어요. 3개. 갈아 신을 거 2개, 방수 액션으로 또 발이 완전히 젖어졌을 때 대비한 그 방수 투습 양말 따로 갖고 있어요. 그런 거는 2개씩 갖고 다녀도 좋아요. 자, 오늘의 레이어링 한번 또 볼까요? 봅시다. 자, 오늘 입은 상의 레이어링. 하의는 그냥 내복, 그 다음 속건 보온 기능 내복이죠. 긴성 내복에다가 안에 내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사계절용 바지입니다. 단독으로 겨울 끼기에는 부족하지만 안에 내복을 입으면 오히려 속건과 통기성이 있어서 좀 유리합니다. 그 다음 지금같이 겨울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벤틸레이션 기능이 있는 게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의는 단순하고, 상의가 바깥쪽에 제가 늘 강조했던 하드쉘, 아우터레이어, 방수와 투습 기능이 있는 그런 하드쉘이 지금 바깥에 지금 입고 활동을 해줬습니다. 위에 당연히 바라크랍을 해줘야 되겠죠. 눈보리에서 고글 형태를 껴준 것도 좋고요. 자, 어쨌든
상위 기준으로 또 세 번째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입었던 레이형 시스템은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또 중간에 비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수와 투습 기능인데 고어텍스는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내년 출시를 위해서 계속 필드 테스트 하고 있는 방수습 자켓인데, 이거 고어텍스 재질은 아니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재질은 간에 우리가 등산이나 아니면 이런 야외 활동 중에 좀 땀이 많이 날 정도로 움직였을 때는 고어텍스 할아버지도 이 발생된 땀의 양을 충분히 커버할 정도의 투습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실제는 뭐 25,000 정도의 고어텍스 프로 같은 경우 투습력을 갖다 하지만, 만약에 하루에 25리터를 스키를 배출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등산할 때 거의 1리터 정도의 시간당 땀을 흘리거든요. 그럼 커버가 돼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실험에 보면 한 2,800g이니까, 그러니까 한 2.8리터 밖에 하루에 배출하는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9분의 1 수준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데이터가 맞다고 봅니다. 이게 엔드 유저 입장에서 평가한 것 같아요. 25,000, 즉 하루에 25리터를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실제는 한 2.8리터, 그러니까 3리터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당 1리터를 내는 우리 등산할 때 발생된 그 땀의 양을 고어텍스 자체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 못하기 때문에 안에 맺힌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소재의 방수 투 자켓이라도 제가 이 벤틀레이션, 겨드랑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이것도 사실 겨드랑이 다 잡고 움직였으면 벌써 안에 다 젖었을 겁니다만, 바깥이 이렇게 벤틀레이션을 강조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만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금 넣어서 이제 테스트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고어텍스만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런 강제 벤틀레이션 기능인 것들을 선택한다 그러면 충분히 부족한 스펙상 투습력을 이런 수동으로 운용의 미로 커버가 가능하다. 제가 실제 여러 가지 옷과 고어텍스를 입어보고 최종 결론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내구성만 좀 받쳐준다 그러면 굳이 고어텍스를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고 또 무조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같은 값이라면 고어텍스를 사겠죠. 그래도 오랫동안 검증된 브랜드니까. 어쨌든 이런 원단 자체 성능보다는 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중간중간 쉬거나 이동하면서 땀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강제 배출해주는 그런 기능의 자켓을 추천한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는 아우터로 그렇게 입었고요. 다행히 젖은 데가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중간중간 계속 열었다 놨다 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은 이제 미드레이어죠. 베이스에서 나오는 증기 형태의 땀을 그대로 머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시 배출해서 다시 방수 자켓에게 넘겨주는 그 역할을 하면서도 보온 역할, 그러니까 뭐 속건, 보온까지 커버가 되는, 대신 방수 능력과 방풍, 어느 정도의 방풍 정도만 커버되는 게 통상 미드레이어의 특징인데, 오늘 제가 입고 온 것은 그 중에 제가 가장 선호하는, 미드레이어 중에 가장 선호하는, 외부의 방수 자켓이 기본 받쳐준다면 가장 선호하는 미드레이어 소재인 폴라텍 하이로프트 소재입니다. 털 자체가 좀 부슬부슬한 게 좀 다른 어떤 소재보다 많이 예쁘진 않아요. 그냥 우리 지인들이 이거 곰털 같다고 하는데, 맞아요. 지금 제가 이 곰털 외부분을 딱 이렇게 스치고 보니까 뭐냐면, 여기 지금 땀이, 아직 배출 덜 된 땀이 여기에 맺히는 게 느껴집니다. 습합니다, 이렇게. 근데 안쪽은, 아니요, 따뜻해요. 그리고 건조합니다. 여기는, 습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레이에서 나온 이 땀과, 땀, 수증기 형태의 땀을 얘가 머금고 있는 게 아니고 배출하고 끝에 좀 모여있고, 그 다음 다 충분히 배출이 안 됐던 일부 땀이 여기에 지금 남아있지만, 이것도 활동하고 계속 벤틸레이션을 하면 다 방출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은 살짝 아직 덜 방출된 땀이 있어서 조금 습하긴 한데, 안에는 아주 건조하고 쾌적합니다. 자, 여기 이제 미드레이어 제가 추천했던 제 체질의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체질, 땀 나오는 양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는 미드레이어 중에 따뜻하기도 하고 투습도 잘 되는 이 폴라텍의 하이로프트 자켓이 딱 좋았어요. 자, 여기 이제 미드레이어입니다. 미드레이어. 여기서 확실히 이제 좀 춥네요. 자, 요것은 이제 집업 티예요. 요것은 나도 보온성도 있고 또 속건과 통기성이 좋은
여기 이제 폴라텍의 파워 스트레치라는 소재가 사용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좀 날씨, 추운 날씨 한 번 더 껴입는, 통상적으로 날씨가 이렇게 춥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됐을 때는 거의 안에 있는 내복 위에 바로 미드레일 입는데, 올초 날씨가 상당히 춥고 악천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예보가 있을 때는 보온성이 좀 더 치중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입을 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름은 입을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입을 게 없는 게 문제입니다. 더우면 벗으면 되지만 추울 때 입을 게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조금 겨울은 여러분들이 백업으로 보온, 여부로 보온도 잘 챙겨야 되지만 입는 옷도 언제든지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운용미를 부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습니다. 배낭은 좀 넉넉하게 좋아요. 지금 미드레일 안쪽에 한 번 더 보온과 흡습과 통기를 위해서 지금 폴라텍 파워 스트레치 소재의 집업 티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베이스 레이어로 봐야죠. 자, 이제 안쪽에 베이스 레이어 2가 나옵니다. 2. 베이스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속옷 정도, 속건과 보온, 땀 배출, 확산 능력이 좋은 그런 또 속옷을 제가 많이 추천드렸는데, 그 속옷의 대표적인 브린제 위에 한 번 더 지금 미군에서 PCU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텍티브 컴뱃 유니폼일 거예요 아마. 기존 ECWCS의 어떤 겹쳐있기 레이어링 시스템에서 좀 더 진보된 방식, 그러니까 특수부대 요구에서 만들어진 기존 ECWCS 방식과 별도로 특수부대에 적합하여 맞춘 특수활동에 맞게끔 그런 악천후에 대응하기 좋은 그런 PCU 시스템을 따로 레벨 7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일환으로 이 베이스 레이어 중에 이런 제품들이 나왔는데, 이 제품은 비욘드에서 나온 레벨 2 A2라는 속옷입니다. 레벨 2에 해당되는 베이스 레이어죠. 그 베이스 레이어에 완투를 나온다면 안에 있는 속옷과 그 위에 내복, 지금 이건 미군의 내복입니다. PCU 시스템에 입각한 내복. 이것도 상당히 투습 기능이 정말 뛰어나고 그다음 보온성도 좋습니다. 어떤 그 미군의 내복은 내복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만드는데, 어떤 내복은 이제 땀 배출이 너무 특수화되다 보니까 보온성이 많이 떨어져서 입으면 굉장히 추운 거예요. 내복에도 불구하고 추운 겁니다. 내복도 물론 땀 배출 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요구되는 기능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복을 겨울에 하나 더 이렇게 입는 이유는 뭡니까? 약간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기존의 속옷에 한 번 더 겹쳐주면서 보온성을 더 확보하고 조금 더 따뜻하기 위한 거죠. 근데 너무 따뜻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 메시 형태에 가깝다 보니까 이거 뭐 너무 서늘한 느낌 때문에 오히려 내복을 입은 그런 보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너무 뛰어난 속건성을 가진 애들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저랑 안 맞는 거죠. 그 제품이 나쁘다기보다는 내 체질에 맞는 제품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바꾼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부분적으로 통기성이 강조될 부분과 그다음 보온성이 필요한 부분은 소재를 다르게 정했어요. 정말 스마트합니다. 소재가 다릅니다. 필요한 부분,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베이스 레이어에 완투를 나온다면 내복, 저는 이제 베이스 레이어 2라고 부릅니다. 내복이. 자, 그럼 그 안에 이제 진짜 베이스 레이어, 제가 많이 추천드렸던 브린제, 흡습, 그 다음 확산, 배출뿐만 아니라 보온성까지 좋은 그런 어떤 속옷을 베이스 레이어로 입어주면 좋죠. 그게 대표적으로 여러 개를 입어봤지만 제 체질에는 브린제라는 게 딱 맞았습니다. 빠른 땀 흡수와 발산, 그러면서도 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합니다. 정말 따뜻해요. 지금 이 영하 10도 이상의 낮은 이런 온도에서도 노출된 부분은 지금 따갑습니다. 따가울 정도로 추운데 이 부분은 건조도 지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쾌적하고 따뜻해요. 따뜻합니다. 지금 이 얇은 요 차이 하나로, 요 얇은 원단 하나 차이로 노출된 건 정말 따갑도록 찾고 나온 여기는 따뜻해요. 전 딱 하나 정말 추천해달라고 하면 베이스 레이어에 투자를 해라고 하면서 이 브린제를 추천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기술이 계속 진보되면 어떤 제품이 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국산 제품들, 뭐 자전거 브랜드에서 나온 것들 한 4-5개를 입어봤는데 일단 저한테는 이게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시원하고 쾌적한데 따뜻해요. 희한하죠? 어쨌거나. 그래서 요걸 이렇게 입어서 베이스 1. 속옷이죠. 그게 내복, 베이스 2.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땀, 배출된 땀을 얘가 그대로 받아서 머금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다시 확산 배출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보온성도 확보해 주는 베이스 2. 요거는 날씨가 조금 영하권이 아니지만 동계에서는 얘 안 입고 이 상태에서 바로 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운용의 미입니다. 제가 이거 자꾸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뭐 레이어링 시스템에서 딱 고정관념을 가지고 특정 뭐 브랜드 아니면 특정 소재만 딱딱 찍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올바른 레이어링 시스템이 아니고 레이어링 시스템을 왜 해야 되는지, 왜 그런 어떤 그 단계에서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효과적인지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베이스 레이어 왜 2개 입었냐? 아니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활동하는 날씨, 활동의 난이도 이런 것들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입는 거예요. 저번에는 덜 추웠기 때문에 하나만 입었었고 이게 바로 이런 미드레이 입었었고 지금 오늘 굉장히 춥고 산이 험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할 때는 혹시 온도가 많이 떨어지거나 바람 오늘 또 비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한 번 더 껴 입어주고 거기에다가 집업까지 입어주는 거기 있습니다. 자, 그게 뭐 운영의 미란 말. 내가 내 체질을 잘 알고 내가 하는 활동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베이스 레이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어주고 또 벗어주고 또 보완해주고 또 나머지 베이스 레이어 부족한 점은 이런 미드 레이어에 한 번 더 또 2가지 개념으로 집업과 함께 미드 레이어 자켓을 입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한 번 더 보온성 확보하기 위해서 집업 티를 입어줄 수도 있습니다. 입고 난 좀 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추위에 강하다 그러면 이거 생략하고 바로 미드레이로 가도 되죠. 저는 추위를 좀 많이 타는 케이스예요. 땀은 적게 흘리는데. 그렇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미드레이를 여기다 입어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의 일관된 개념이 있죠. 뭡니까? 땀 관리입니다. 땀을 계속적으로 수증기 형태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옷으로 일관성 있게 입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뭔가 하나가 베이스 레이어까지 한 집업티까지 땀을 흡수해가지고 확산해서 배출 잘하고 있는데 수증기 형태지겠죠? 수증기 형태로 잘 배출하고 있는데 만약 미드레이어에서 땀을 제대로 배출 못하는 소재가 써버렸다라면 바깥에 아무리 투습 기능이 좋은 녀석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투습이 안 됩니다. 물방울 형태면 투습이 안 돼요. 수증기 형태의 땀만 이게 투습되는 그런 또 기능이기 때문에 오늘 알고 있는 대부분 고어텍스 등 그런 기능성 원단은 물방울 형태는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일관성 있게 땀의 수증기 형태가 계속 확산 배출되어야만이 이 나름대로 비싼 투습 기능성 원단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없는 것보다 나은 정도긴 하지만 강제 배출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땀을 계속 이런 강제 배출과 함께 원단 자체에서 배출을 하려면 절대 중간에서 땀이 멈추면 안 돼요. 물방울 형태로 맺히지 않는 그런 소재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게 레이어링 시스템을 관통하는 바로 땀 관리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교육 때 늘 강조하죠. 제가 땀 관리, 베이스 레이어, 미드 레이어, 아우터 레이어 핵심이 뭐냐면 외부로부터 악천을 일단 먼저 막아놓고 내부의 땀을 효과적으로 잘 배출해서 땀 관리를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베이스 레이어, 그 레이어링 시스템 핵심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더라도 땀을 중간에서 잡아놓거나 이걸 물방 형태로 맺히는 옷은 아무리 비싸도 레이어링 시스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미드레이어 여기까지 지금 통기성이 잘 되고 땀을 잘 배출할 수 있는 소재 사용됐습니다. 얘가 되게 독특합니다. 얘도 안쪽에 보면 이 그물망처럼 되게 통기성이 좋게 만들었어요. 아까 보다시피 안쪽은 쾌적한데 바깥의 털 끝에는 이 습한 느낌의 아주 작은 물방울 형태가 매치했지만 이것도 활동하다 보면 증발됩니다. 증발되면서 이 투습을 시켜주게 돼 있어요. 그만큼 소재가 나름대로 투습에도 땀 배출에도 효과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외부에서 온 변수, 얘는 내부보다는 보온보다는 이 보온을 지켜주기 위해서 외부 변수를 차단하는 방패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드 쉘이라 그러죠. 딱딱한 쉘, 껍데기란 얘기입니다. 소프트 쉘은 방풍은 되는데 방수가 안 되고 일반 생활방 정도면 되고, 하드 쉘은 단순 빗방울 좀 떨어지는 일반 생활방수를 넘어서 폭우로부터 아니면 강풍, 눈보라, 블리자드 정도 수준 되는 그 정도 수준의 악조건에서도 바람과 비, 눈을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하드 쉘이라고 그러고, 하드 쉘도 방수는 되지만 투습이 잘 안 되면
이 아무리 좋은 미드레이어 기능에서 여기 땀을 배출 안 시켜도 안쪽에 맺혀버리고 이게 또 나중에 추위 외부 낮은 온도에서 응결돼서 체온을 또 뺏어가는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저체온증을 앞당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하드쉘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원단보다는 뭐예요? 강제 벤틀 시스템을 가진 녀석이 비싼 원단이 가진 투습 능력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왜? 실제 투습 능력 보니까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고어텍스 프로조차도 스펙과 다르게 한 9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운행 중에 우리가 내는 땀을 다 커버가 안 돼서 이거 다 닦고 움직였다가는 고어텍스 프로를 입고 있더라도 안에 땀이 맺히면, 이건 제 경험이에요. 실제 제가 몽벨 고어텍스 프로를 입고, 아, 프로니까 충분히 다 커버 되겠지. 천만의 말씀. 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물방울이 맺혀요. 그래서 결국 미드레이를 적게 만들고, 그래서 상당히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빨리 옷을 벗어서 건조시켰기 망정이지, 못 모르고 고어텍스 프로만 믿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게 조난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를 잡기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번 활동에 입었던 지금 이 환경과 날씨, 그 다음 제가 활동하는 그 목적에 맞게끔 입었던 상의 기준의 레이어링 시스템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또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요번의 상황과 그 다음 계절 체질, 그러니까 땀이 사람마다 나오는 양도 다르고 발생하는 뭐 상황도 다르겠죠. 그런 걸 고려해서 본인에 맞게끔 제가 쭉 한번 실제 사용했던 그런 레이어링 시스템을 참고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이어링 시스템의 핵심이 뭡니까? 땀 관리. 어떤 소재를 쓰더라도 중간에 땀이 멈추거나 그 땀을 잡아놓은 게 있으면 이건 레이어링 시스템, 아무리 바깥에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뛰어난 투습 능력을 가진 자켓을 입었다 해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레이어링 시스템의 핵심은, 시작은 사실 베이스 레이어부터 시작합니다. 땀이 속옷에부터 멈추면 안 돼요. 속옷에서부터 땀방울이 맺히더라도 이게 베이스 레이어에서 빨리 그걸 머금어가지고, 먹으면 그 피부에 묻어있는 이 응결된 땀방울을 흡착해가지고 흡수해가지고 빨리 확산시켜서 증발시켜버려야 됩니다. 그게 베이스 레이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면을 입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면을 입게 되면 이 표면상에 있는 땀이, 응결된 땀이 그대로 면이 흡수하면서 멈춰버립니다. 발산을 못해요. 흡수는 잘하는데 확산과 발산, 증발을 못 시킵니다. 속공 기능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배출 기능이 없고 통기성이 부족해. 그래서 면을 입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링 시스템이 중간에 누구라도 한 놈이라도 1, 2, 3 중에, 미군은 7단계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등산에서는 3단계로 이제 편하지만, 그 3단계 중에 어떤 놈도 땀을 중간에 잡고 있는 놈이 없도록 해준 것이 정말 중요한 레이어링 시스템이다. 거기에 맞는 소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잘 선택한다 그러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레이어링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구성해서 안전하게 야외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딱 입으니까 온기가 싹 돕니다. 몸이 온기가 싹 돌아요. 그래서 옷 입기, 즉 레이어링 시스템,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쉬면서 외부로 변수를 이렇게 레이어링 시스템을 막았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악천에서는 제가 이런 비상 어떤 쉘터 꼭 챙겨 다녀야 했죠. 지금 이거 랩에서 만든 비상 쉘터입니다. 저번에 제가 방고 스톰 쉘터 한번 소개해 주셨죠. 이거는 랩에서 나오는 그룹 쉘터입니다. 이것도 뭐 지만 악천 텐트 쉘 상황이 안 되면 바로 이거 뒤집어 쓰는 겁니다. 또 다른 하드쉘 플러스 알파 기능이죠. 그다음 항상 이 보온병, 겨울엔 잘 챙겨 다니죠. 보온병. 그래서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지금 온도가 회복될 때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목마를 때 먹을 때 이미 늦었고, 이렇게 중간에 쉬거나 체온이 약간 뺏겨갔다 하면 그때 해줘야 됩니다. 우리 몸이 보일러란 말이에요. 보일러. 피를 계속 돌리면서 따뜻한 이 피를 돌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면, 즉 기름이 필요해요. 이 보일러를 돌릴 기름. 그때 필요한 게 수분. 지금 땀을 계속 배출한다고 했죠. 등산은 거의 시간당 1리터까지 내기도 합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요, 거의 전후반에서 5리터까지 땀이 난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몇 시간은 안 되지만. 등산도 그정 난이도가 높아요. 시간당 거의 1리터라고 보고, 0.6에서 1리터로 표현하는데, 그냥 1리터 잡으시다. 1리터 정도를 흐린다고 생각하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땀의 양이 다르겠죠. 그래서 목마를 때 이미 늦었고, 중간중간 쉴 때, 그냥 알아서 땀이 움직이다 보면 시간당 1리터 나가는구나. 빨리빨리 보충해야겠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뜨거운 물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먹으면서 또 뭘 먹어야 됩니까? 기름, 에너지. 몸이라는 보일러에 들어서 기름, 에너지 뭐예요? 예, 고열량의 행동식. 에너지바, 초코바를 중간중간 먹어줘야 됩니다. 야, 이거.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건 서모스예요, 서모스. 일본의 서모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보온병입니다. 저 두 가지를 좋아하는데, 하나는 서모스고 하나는 스탠리 거예요. 근데 스탠리 좀 투박하고 좀 부피가 큽니다. 서모스는 아기자기하면서 보온성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별도로 물 갖고 다닙니다. 1리터 정도 갖고 다녀요. 그거와 별도로 따뜻한 물 갖고 다니는 거고. 그리고 쉬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물도 보충해 주지만, 예, 기름도 보충해 줘라. 배고플 때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등산할 때, 아니면 야외 활동할 때,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과 함께 젖어 있는 옷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건조시켜 주고, 또 추우면 이 배낭안에는 또 여벌의 옷 입어주고, 심지어 여벌의 옷은 영국군이 사용하는 PCU 시스템이 가한 레벨 7 자켓과 바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건 비상 상황에 제가 또 입을 계획인데, 만약에 지금 상황이 너무 춥고 눈보라 한다 그러면 이 쉘터 딱 뒤집어 쓰고, 텐트 칠 상황이 안 되니까 뒤집어 쓰고, 바람이 없는 곳에 가서 이걸 뒤집어 쓰고, 그다음 안에 있는 레벨 7 상황을 딱 입어서 여기를 더 보완해 주는 거예요. 야, 금방 식어요. 금방 식어요. 그 짧은 시간에 금방 식었어요. 그만큼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배고플 때 먹지 말고 이동 중에 중간중간 쉬면서 레이어링 점검도 하고, 배출된 물 보충, 그 다음 에너지 보충. 그래야 기름 보일러가 계속적으로 뛰어오면서 휴가 쌓아주고 부족한 이미 고갈된 에너지를 충전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각방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하나는 좀 쇼스 패치고요, 하나는 롱스 패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눈이 왔다 생각되는 곳에서는 이런 롱스 패치, 무릎 아래에서 시작되는 롱스 패치, 아니면 뭐 간단한 산행, 그 다음 눈이 별로 오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비 정도만 오는 상황이라 하면 오히려 활동성이 좋고 가벼운 쇼스 패치를 끼니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소재를 선택할 때 앞으로 야외 활동을 많이 오랫동안 하실 분들은 살 때 애초 이 스패치를 좀 방수 투습되는 원단을 쓰면 좋겠습니다. 방투수 안 되는 뭐 러닝용을 쓰게 되면 이게 땀에서, 그 다음 비 같은 거 오면 안에 바지가 다 젖어서 바지를 타고 물이 들어가요. 신발에 물이 들어갑니다. 스패치 목적에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방수까지 되는 건 제품이 많죠. 그래서 외부에 비바람, 눈으로부터 신발에 이물질이 들어가나 비가 들어가서 젖는 거, 눈이 들어가서 동상이 발생되는 걸 막아주긴 하는데, 여기까지는 방수가 필요 없어요. 근데 어디가 문제냐면 신발이 끝나는 요 윗부분 있죠. 대부분 겨울엔 중등산을 신을 거니까 발목 이상 덮어주는, 여기가 지금 현재 이 신발의 발목 끝입니다. 실제로 여기서부터 나머지 부분은 땀이 발생해요. 우리가 지금 겨울에서 지금 바지 밖으로 움직이면서 땀이 발생합니다. 상체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전신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만약 투수 기능이 아니면 이 안쪽에, 여기 안쪽에 땀이 맺혀버립니다. 여기에 땀이 맺혀가지고 바지를 젖게 하고, 결국은 여기가 또 응결돼가 추위에 계속 노출되니까 바깥은 춥죠. 여기 얼어버려가지고 바지 또 젖은 데 얼어서 여기서 시원 엄청 뺏깁니다. 그러니까 스패치도 장거리 한 4-5시간 운행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진 산행에서는, 또 그런 산행 앞으로 즐기고 계속 활동한다 그러면 좀 제대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단순 방수만 되고 투습 기능이 없는 것보다 투습 기능이 있는 게 상대적으로 확실히 쾌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이 서밋의 원래 쇼스패치인데, 보시면 일반 쇼스패치는 굉장히 짧아가지고 그 발목을 못 덮어요. 중등산 신으면 노출돼 버리는데, 지금 이 서밋의 쇼스패치 같은 경우는 숏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의 뭐
발목 이상, 이 부분이 발목이란 말이죠. 이 이상을 커버해주고, 여기 커버되는 부분이 투습 원단이 사용됐어요. 고어텍스는 아니더라도, 고어텍스에 준하는 뭐 투습 원단이 쓰였다는데, 어쨌거나 이게 일반 방수 원단보다는 없는 건 확실히 낫습니다. 이 안에 보면 약간 습한기가 있어요. 그만큼 뭡니까? 땀이 배출을 하는데,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맺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젖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막 이거 활동하다 보면 눈 뚫고 하다 보면 여기가 젖어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안에 여기 응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포츠 고르실 때 한번 제대로 투자하세요. 방수 기능이 있는 서밋에, C2 서밋에 하이벤트인가? 이거, 이벤트 원단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벤트 원단이 사용된 이런 롱스 패치 또는, 아니면 미드 중에 그나마 가성비가 괜찮은 게 서밋 이 숏스 패치입니다. 숏인데 미들 정도고, 그리고 이 노출된 부분, 신발 위에 노출된 부분은 투수 원단이 사용돼서 지금처럼 이동하더라도 땀 배출을 남대로 잘해서 안쪽에 젖힌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이건 조임이 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세 가지겠죠. 지금 바짝 조이는 이런 이 스트랩이 없는, 밴드가 없는 애들이 있고요. 이거 없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어떤 거는 이게 없어, 이게 조이는 게 없어서 이게 본인 다리에 안 맞으면 피가 안 통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가 제품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고가 제품 중에도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스텝을 조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또 긴 스텝을 있어요. 또 그걸로 조이는 거든 뭐든 본인이 편한 방식을 하여튼 선택하되, 여기는 반드시 수동으로 펴줬다 잡아줬다, 다리 굵기나 아니면 내가 옷의 두께에 맞게끔 잡아주도록 그렇게 밴딩 처리되어 있는 그런 제품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거는 2만원대였고 이거는 한 6, 7만원 정도 됩니다. 하여튼 스패츠 겨울 산행이나 겨울 활동 많이 하실 분은 제대로 투자해라. 그리고 2개 가지고 있으면 좋다. 롱 하나, 미들 하나. 미들로도 이런 눈상 웬만하면 다 극복됩니다. 이게 눈이 많이 깊더라도 밴드만 잘 좀 여기 잘 안 들어가요. 투습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고, 나는 정말 겨울산 눈 많이 올 때 뭐 활동한다 그러면 당연하죠. 롱스 패치. 허벅지 정도의 눈 들어가더라도 롱스 패치라면 이상 없습니다. 대신 롱스 패치도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밴드 조절할 수 있는 것과 스트랩이든 뭐 밴드든 그 다음 투스 기능이 있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이거 기름 연료. 이거는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총 다 뺏기고, 이거 물의 양도 얼마 안 됩니다. 이거 녹이느라고 칼로리 더 많이 써먹는데요. 이런 것들은 뭉쳐가지고, 봉지 있죠? 봉지 집어서 몸에 품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 중축하면 녹여집니다. 손의 온도로. 봉지를 이용해서 하세요. 다행히 해가 떨어지게, 사실 떨어졌죠? 사실 떨어졌지만, 너무 늦지 않게 일몰 이후긴 하지만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좀 이 스패치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쪽까지 다 커버 안 되다 보니까 여기는 다 지금 얼어버렸어요. 다 얼어서 여기 이제 발이 굉장히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여기 다 얼어버렸어 가지고. 스패치 있는 부분은 뭐 롱 스패치든 숏 스패치든 그 문제가 없이 잘 방어를 해줬고, 역시 여기도 그대로 다 얼어버렸어요. 양말이 젖어 발에도 땀이 나죠? 여러분, 여름에 발 땀 많이 나서 발냄새 많이 나죠? 땀이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출이 안 되면 안에다 양말이 젖거나 신발 안에서 이게 젖어가지고 노출된 이 차가운 온도에서 동상을 가면서 높여요. 발이 굉장히 시려워요, 지금. 여기가 시렵습니다. 커버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하려는 스패치는 여기까지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줘.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덮어주면 안 됩니다. 너플하기 때문에 밟으면 눈이 잊혀지는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고정되는 방식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걸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뭐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주물 때 많이 무리한 부분이 신체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왼쪽 무릎은 뭐 아주 복구가 쉽지 않고, 적적 음막염은 계속 반복적으로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면서 만성 통증처럼, 당연히 있는 통증처럼 느끼면서 그냥 지금도 있는데 그냥
차면서 갑니다. 근데 또 무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찍 하면서 또 엄청 아픕니다. 내년에 후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훈련하고 경험하고 연구했던 것들을 여기서 교육으로 많이 풀어내고 장비로 많이 녹여내서 안전성을 좀 높이는 쪽 그런 장비 개발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그다음 또 지금 책을 쓰고 있지만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확실히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계속 자기 단련하고 자기 훈련을 해야 돼요. 그 과정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몸이 안 좋아지고 문제 생겨서 그게 문제긴 한데 어쨌거나 저도 계속 노력하고 잘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알아가려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몸으로 하는 것은 이제 한계를 많이 느끼네 진짜. 작년하고 또 그래 또 왔는다 그죠. 정글만 갔다 와도 좀 옛날 같지 않다 이런 느낌 많이 느꼈어요. 이번 정글 갔다. 이런 데서 아이젠 차야 되는데 이게 다 얼어붙었어. 다 지금 얼어버렸어. 이런 곳은 이제 아이젠 차야죠. 아까처럼 낙엽이 많은 곳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아이젠 차야 되고 이런 얕은 눈이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얼어붙은 곳에 아이젠 차야 됩니다. 레이어링을 보완하거나 또 악천에 대응해서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가방을 벗고 착용하고 이런 과정 자체를 이것도 어차피 운동하러 나왔으면 이것도 운동이라 생각하고 훈련이라 생각하고 입고 벗는 거를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에 쉽고 빠르게 착용할 수 있는 메인 아이젠이 있고 혹시 이게 오래돼서 이제 끊어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데미지가 누적돼서 아니면 그 지형에서 과하게 흔들어봐서 끊어진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백업 아이젠 챙기거나 아니면 보시다시피 파라코드를 챙겨야 한단 말이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경험을 하지 않겠지만 근데 내가 그 상황이 발생했다 0.1% 확률이라도 내가 걸리면 100% 사고예요. 100%. 나는 뉴스에 나온 사고 안 걸리겠지 안 생기겠지 천만의 말씀. 그분들은 본인들이 사고 당하려고 작정하고 그 사고를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분명히 전체적인 확률은 낮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발생될 확률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내가 그 상황을 겪는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내 사고가 됩니다. 남의 사고가 아니고 내 생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착용한 거 보면 좀 어두워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스패치는 항상 착용된다고 보고 그 위에다가 이 아이젠을 착용했다 벗었다 한다고 그랬죠. 자, 이거 아이젠은 다음에 또 밝을 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스패치를. 이거 아이젠 앞뒤가 있어요. 그 다음 가급적이면 벨크로가 있는 거 이거 선택합니다. 이거 없었으면 그때 저도 크게 끊어질 때 위험할 뻔했어요. 자, 이게 있습니다. 앞쪽 코가 있어요. 가이드라인처럼 앞쪽에 코가 있고 뒤쪽에 잡아당기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도 씻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코 맞춰가지고 철 있어요. 여기 가로진 철. 그리고 신으면서 혹시 아이젠이 이걸 한 거 없는지 잘 보고 그죠? 그냥 우리가 양말 있죠? 양말실 뒤에 잡아당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잡아당기면 돼요. 이렇게 준비해서 코 맞추고 뒤에 딱 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벨크로 보이나 모르겠네. 그럼 나중에 어쨌든 제가 영상으로도 따로 찍든가 하겠습니다. 네, 측면에 여기 당겨서 당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걸어가지고 딱 하면 됩니다. 확실함 있게 꽉 몰죠. 물론 스파이크가 많을수록 접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잘 안 미끄러지고 덜 불편합니다. 요즘은 그런 스파이크 개수가 많은 게 나왔더라고요. 네, 20몇 개 이러던데 이거 한 10개만 넘어도 괜찮습니다. 맞춰서 제품마다 알긴 하지만 분명히 이 앞코에 걸 수 있게끔 가로, 철이라든가 아니면 와이어가 있어요. 그거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꽂고 뒷부분 그냥 쭉 당기면 됩니다.
잡고 이상 없고 유격인지 체크하고 없고 틀어진데 없고 벨크로 잘 확인됐다 하시면 안전하게 갑니다. 오케이. 봅시다. 벌써 해다 떨어졌어요. 자, 이제 안전하게 패치 위에 맞물린 거 없이. 와, 지금 GPS 가미 포트에서 801이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와, 순식간에 방전되고 있어요. 오케이. 봅시다. 그렇죠? 그럼 됩니다. 위에다가. 그렇죠? 후크 건데 그 위를 딱 눌러주면서 후크가 잘 안 빠지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